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귀한 시간이니까 요점을 짧게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언제 봄이 오겠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슬슬 몰아치고 시청 앞 나무 가지에도 전부 앙상한 가지만 있더니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벌써 개나리는 지는 점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목련도 벌써 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가나무의 새순이 제일 좋습니다. 꽃보다 더 좋은 실록이라고 저는 그걸 계속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감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구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또 제가 제일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약을 사실은 많이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더 대통령 당선자께서 구미를 위해서 해놨는 공약이 있는데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도록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공약 작은 거 만들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지선 때 그때 뭐 4차 산업, 탄소 섬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거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죠. 오늘 또 여기 공약은 안 내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적긴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구미를 위한 공약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기 구미시장이 되는 사람은 이거를 얼마나 집행을 잘하고 그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미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미시장도 여당이고 국회의원도 여당이고 중앙정부도 여당으로 되는 게 서로 협력이 돼서 잘 된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천에 올가미에 매여 있는 시장이 어떻게 집권 여당과 국회의원 보고 대통령 공약을 집행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야당인 제가 되어야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시장으로서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성적인 이야기,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KTX 역사는 구미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한 12여 년 동안 계속 구미의 염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KTX 역사는 신설이 사실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KTX 역사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역사를 신설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김부겸 총리를 통해 가지고 구미의 역사를 짓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집행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전에 그렇게 곧될 것 같이 이야기됐던 KTX 구미 역사 신설이 실무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5분에 총리의 힘을 얻고 집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대통령 공약에 넣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을 요구를 했고 그게 구미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미의 KTX 역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똑같이 구미를 위해서 공약을 6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되는 사람이 허황된 공약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라는 행정가로서는 무조건 공약을 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거를 누가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공약에 목이 메이지 않은 사람이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KTX 역사를
우리가 10여 년 동안에 실제 집행을 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걸 알았으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저 같았으면 KTX 역사에서 구미역까지 직통하는 도로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순환하는 버스를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었고 거기에 김천에서부터 구미로 내려오는 도로도 2차선에서 요즘 이제 4차선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 하는 거는 꿈을 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구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소하게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장세용 시장이 집권 여당으로서 또 특별하게 이 지역의 민주당 시장으로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시민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국회의원이 나가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한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구미가 경북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구미가 경주 밀립니다. 경주는 25만 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라인에 가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시장입니다. 국회의원을 항상 2명씩 우리가 뽑아놨지만 과연 역할을 잘하나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짝사랑은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랑이 짝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구미가 어떤 특정한 당을 향해서 짝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더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간에도 나를 죽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선약이 되겠어도 서울에서 친구 놀러 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내하고 좀 보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야 내 오늘 급한 일 있으니까 너는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친구를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밀당하고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내한테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서울에서 친구 와가지고 만나자 할 때 만나겠습니까? 야 내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보자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고 아마 자기 연인을 만났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어느 한 당에 무조건 짝사랑하는 것은 구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이쪽에는 이쪽대로 우리도 실리를 취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실리를 취해야 됩니다. 개인 대 개인 간에는 의리도 중요하고 서로 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이익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에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적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자체가 아닙니다. 중앙에서는 구미가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구미는 226개 지자체 중에 1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국립의료원에 처음 서울 올라가서 닥터김은 어디서 왔어요? 할 때 대구 직할시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간호사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어머 시골에서 오셨군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직할 도시라고 막 그래 강조를 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수환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닥터김 우리한테는 부산도 시골이에요. 아, 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경북의 수출에 이익의 80%가 넘고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단한 도시고 사실 세계적으로 인구 40만에 수출이 300억 달러가 넘어가는 도시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도시는 맞지만은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과장들이나 국장이나 도의 실장은 구미는 226개의 지자체 중에 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울 거는 따로 없습니다. 짝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이쪽에도 요구하고 저쪽에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을 짝사랑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이제는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실지 구미를 위해서 공약을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저 김봉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